100년 넘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황무지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스페인이 금을 찾아 남미로 달려갈 때 영국은 쓸모없다고 판단한 북쪽 땅을 방치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유럽 열강들이 모두 외면한 그 땅. 지금은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700개가 넘는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단 250년 만에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항해하면 아시아로 가는 무역로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발견한 것은 카리브해의 섬들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기대했던 향신료를 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인도 근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스페인 영토로 주장하기 몇 년 전,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 아시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를 둘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시아로 항해해 거대한 무역 제국을 건설했고,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역은 남쪽이었습니다. 금과 은이 풍부했고 많은 원주민 문명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1539년 북아메리카에 탐험대를 보냈지만 귀금속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북아메리카는 오랫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영국은 스페인보다 일찍 북아메리카에 탐험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거의 100년을 기다렸다가 본격적인 식민지화를 시작했습니다. 1585년 노스캐롤라이나 로어노크에 영국의 첫 식민지가 세워졌지만 실패했습니다. 제임스타운에서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엄격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은 도박과 크리스마스 축하 같은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곧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했고 동부 해안은 영국 식민지로 채워졌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중부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754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충돌에서 뉴프랑스의 인구는 약 6만 2천 명이었습니다. 반면 영국 식민지의 인구는 103만 명이 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영국이 승리했고 프랑스는 캐나다와 미시시피 동쪽 영토를 영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제 영국은 북아메리카에서 압도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영국은 식민지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회에 대표를 보낼 권리도 없이 세금만 내야 한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무력 충돌로 변했고 결국 전면적인 혁명으로 발전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5년간의 전쟁 끝에 미국은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독립 이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3개 식민지로 구성된 연방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가 독립국가처럼 행동했고 중앙정부는 거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새로운 헌법을 작성했습니다. 강력한 연방 정부를 만들되 권력 분립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체제였습니다.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합 중국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미국의 영토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유럽 정복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메리카의 영토 유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미국은 뉴올리언스 항구만 구매하려 했지만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 전체를 제한했습니다. 1803년 미국은 $1,500만 루이지애나를 매입했습니다.
국토 면적이 단숨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가정이 7명의 자녀를 두었고 20년마다 인구가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정착민들은 그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819년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구입했습니다. 2년 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이웃을 얻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북부 영토의 개발을 위해 미국인들을 텍사스에 정착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멕시코가 후회할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인 정착민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고 1836년 텍사스는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845년 텍사스가 미국에 합류하면서 멕시코와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국경 분쟁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고 멕시코는 광대한 북부 영토를 미국에 양도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대부분이 미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과 오리건 영토를 놓고 협상했습니다. 양국은 평화적으로 영토를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0년 만에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는 대륙 국가가 되었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심각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문제였습니다. 북부는 노예제를 폐지하려 했고 남부는 경제를 위해 노예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타협이 실패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남부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북부가 승리했습니다. 노예제는 폐지되었고 미국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했습니다. 1867년 700만 달러에 이루어진 거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비판했지만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영토임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확장할 대륙이 없었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의 하와이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쿠바의 독립투쟁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전쟁은 빠르게 끝났고 스페인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하와이도 합병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는 강력한 해군을 건설했고 파나마 운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1914년 운하가 완공되면서 미 해군은 두 대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유럽 열강들이 무시했던 북아메리카의 작은 식민지들이 이제 세계 무대의 주요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미국은 이미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부상은 우연과 기회, 그리고 때로는 강압적인 팽창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100년 넘게 무시당하던 땅에서 시작해 단 한 세기 만에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야기입니다.